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여보, 당신 그 넥타이 좀 바꿔 매야겠어요. 아니, 이게 어때서 그래? 전에도 이걸 메고 다녔잖아. 하는 남편의 말에 하지만 지금 그 양복에는 안 어울려요. 하고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대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모를 좀 잘 갖고 보려는 아내의 의도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 아내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단순히 넥타이를 바꿔 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근해버리는 남편의 태도가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연애 때는 내 눈치까지 보면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주더니 하는 생각이 들고, 아내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습니다. 남자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 우리 오늘 좀 늦게 들어가자. 둘은 저녁을 먹고 일부러 영화 구경까지 하고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뭘 좀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요? 하는 남편의 말에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요. 하고 아내가 얘기했더니 남편은 다시 당신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는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당신은 뭐 늦게 들어올 때 꼭 전화를 했어요?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깊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침에 그 넥타이 일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애들과 남편의 밥도 안 해주고 직무를 유기하는 아내가 괘씸해졌습니다. 며칠 후에 장모님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에요. 일찍 돌아오세요. 오빠 내랑 다 모인대요. 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나는 오늘 저녁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이나 가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했고, 이런 악순환이 몇 번 더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드디어 부부간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부모님들에게 드리던 10만 원씩 더 이상 못 보낼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5만 원도 보내지 않잖아요. 남편은 속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월급을 못 갖다 주겠어. 둘은 서로가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나? 이제 어떻게 할까? 이혼해버릴 수도 없고 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일이 그 어느 날 아침 사소한 넥타이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뭉치는 처음에는 작은데 굴리면 굴릴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모든 부부들은 배우자로부터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가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자기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좀 더 강하게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상대에 대한 그러한 보복 조치는 상대를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은 한없이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는 나의 조그마한 이기심이나 또는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잘 하기만 하면 오히려 또 부부관계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등을 느낄 때는 가끔 싸움은 하되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가지고 하듯이 엄격한 규칙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부싸움에서 절대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부싸움은 절대로 비폭력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은 남자의 아픈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서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속이 터져서 에이 에이 하다가 결국 주먹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먹을 쓰는 대부분의 원인은 여자들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먹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는 누구나 다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 식구들이나 이웃이 다 알도록 싸우고 나면 후유증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까지 다 들추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다 보면 항상 언제도 그랬고 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싸움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이겨봤자 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도 싸움이 났는데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한 채 과거의 문제를 다 들춰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부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확장시키지를 말고 우선 현재의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음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싸움은 절대로 이기려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은 대부분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겨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다 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넷째, 절대로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을 공격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당신의 집 사람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 집안 사람들은 어떻고 하는 식의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 또 서로 상대 집안의 약점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그러면 그런 나하고 왜 같이 결혼을 했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갈라서자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공격하는 것은 서로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싸움은 그날로 끝내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규칙들을 다 들으면 아니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 그건 싸움도 아니지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싸우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되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러한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부부 생활에서 쌓이는 감정의 쓰레기를 다 청소해내는 좋은 청량제가 되고 또 서로 상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